여기 적립식은 456%, 그리고 이평선 매매는 15,000%. 똑같이 5년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주식관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평선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평선 매매법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말고 제가 오랫동안 이평선 매매법을 경험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저만의 것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이 잘 나고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개념서부터 좀 알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평선,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평선은 여기 종가 있죠, 종가들. 이 종가들의 평균값 5일선이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5개의 평균값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거든요. 즉, 이 값이 그냥 제일 마지막에 캔들 값이 이 마지막 캔들의 6번째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캔들보다 높으면은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5일선, 11선, 21선은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60일선, 121선 이런 것들은 뭐 중기, 장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단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싸게 사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싸게 사는 것도 무조건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해갖고 싸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상승 추세가 있죠. 이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 사는 것이 싸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상승 추세에서 밑에서 산다는 얘기는 다시 바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여기 많이 내려왔다고 샀는데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만 다시 또 빠지고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만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락 추세에서 싸게 산다고 했다가는 오히려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싸게 사는 건데 자, 아까 전에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이런 것들이 우상향을 하고 자, 여기 보면은 61선, 121선 우상향을 하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인데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큰 상승 추세를 타면서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 매수해라, 이평선이 역배열일 때 매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매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단기 이평선이 우하향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단기 이평선이 돌아설 때 이렇게 돌아설 때 여기 5일선 돌아서죠.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먹고 설령 여기서 못 팔아서 물렸다 할지라도 여기 60일선, 120일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금 손이 느려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팔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정배열일 때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자, 여기 정배열이죠. 자, 이럴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전에 단기 이평선이 내려와서 돌아설 때 이럴 때 매수하면은 요 밑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정배열이 됐을 때 매수를 하면은 너무 다 높은 가격에 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정배열에서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 이렇게 됐을 때 단기 이평선이 돌아설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을 이용한 추세 매매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평선을 이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추세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추세를 알려면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를 확인하는 것과 여기 지금 이평선, 뭐 21선, 61선, 121선 뭐 이런 것들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을 보고서 추세를 결정하는 거. 이게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이평선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요 저항선, 지지선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평선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평선이 가장 직관적이고 이평선 자체가 지지선, 저항선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굳이 막 힘들게 선으로 긋는 것보다 오히려 이평선을 보고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 이평선으로 매매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60일선, 120일선 이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우상향할 때, 그때 단기 이평선이 하락하고 돌아설 때, 요럴 때 매매하는 거. 두 번째는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자, 중장기 이평선이 저 위에 있고, 그리고 60일선, 120일선 골든 크로스가 거의 이쯤에서 납니다. 한 7월달이죠. 20년 7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매매를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여기 뭐 장기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 만들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에서 매매를 하면 괜찮긴 한데, 사실 그러면은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판단하면은 수익률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아까 전에도 이런 데서 쓰이는 방법이긴 한데, 자, 하나는 캔들이 단기 이평선 돌파할 때, 자, 여기 보이시죠? 돌파했죠, 이렇게 5일선을. 여기도 돌파할 때, 자, 캔들이 단기 이평선 돌파했습니다. 이럴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지를 받을 때, 자, 여기서 21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21선을 다시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그때 지지 받을 때 보통 이제 양봉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구간을 먹을 수 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5일선 이렇게 돌파할 때, 또는 이런 데서 돌파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고, 또는 21선 이렇게 돌파했다가 눌릴 때, 요런 자리, 여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눌릴 때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도 21선을 이렇게 캔들로 돌파하죠. 뭐 이런 자리, 이렇게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 후에 다시 눌려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만의 방법인데, 이렇게 캔들이 이평선을 몸통으로 뚫었을 때가 저는 진정한 돌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갭으로 넘는 거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거. 저는 최소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돌파를 해야, 그래야 캔들이 이평선 돌파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갭으로 넘는 거는 신뢰성이 좀 떨어져 갖고 별로 그렇게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만의 방법이고, 다른 분들은 그냥 갭으로 돌파하는 것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갖고, 원래 주식이 갭으로 움직인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사실 코인은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코인은 갭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 갖고 주식처럼 이렇게 갭으로 뛰어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갭으로 뛰죠. 다시 이렇게 갭으로 이탈하고 갭으로 뛰고, 주식이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따가 코인도 보여드릴 텐데, 코인이 쉬운 이유가 이런 갭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평선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중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하락했다 돌아설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는 중장기 이평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위로 올라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 때, 이럴 때는 매매 방법이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 후에 눌렸다가 다시 지지를 받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거의 웬만큼은 수익이 나거든요. 매도는 사실 수익이 나면은 적당한 선에서 자르면 되는데, 굳이 이평선을 이용하자면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여기 데드크로스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면은 매도를 하는가, 이렇게 데드크로스 날 때 여기죠, 여기 요 가격대 여기서 매도하면은 솔직히 이만큼은 손해보긴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피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피할 수가 있어갖고, 내가 좀 길게 본다 하면은 이렇게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날 때 이렇게 매도하면 좋고, 아니면 내가 짧게 본다 하면은 캔들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캔들이 뭐 21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뭐 11선 밑으로 내려오던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사실 매도는 일단 수익이 나면은 내가 언제든지 뭐 분할 매도를 하든가 뭐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매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골든 크로스가 날 때
매수하고 데드크로스가 날 때 매도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은 자 제가 한번 그냥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날 때 데드크로스 날 때 이렇게 판다고 해볼게요. 여기 골든크로스, 여기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여기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데드크로스 날 때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먹는 구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자, 이 가격대에 매수해서 이 가격대에 매도. 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올랐는데 우리가 먹는 폭은 거의 한 3분의 1 요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요런 데서 5일선 돌파할 때 매수하면은 매도 아까 똑같이 여기서 매도한다고 해도 먹는 폭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좀 느리게 할 수 있을지라도 매수는 되도록 빨리 매수를 할수록 좋아요. 특히 이런 상승장은 항상 초반에 많이 오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 5일 동안에 오른 게 나머지 뭐 한 거의 한 달 반 오른 거하고 이보다 훨씬 많네요. 자, 보면은 여기도 코로나 때도 요때 오른 게 나머지 이만큼 오른 것보다 기간도 짧고 상승폭도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초반에 상승폭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튼 초반에 진입을 하는 것이 수익률 상승에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기 이평선 캔들을 돌파하든가 아니면 돌파 후에 눌려서 지지받고 올라가든가. 자, 어제 캔들 저번 주 캔들 보면은 여기 나오죠. 21선을 돌파 후에 눌렸다가 가는 모습. 어제 캔들은 일단 요 날이 너무 급등을 해갖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는데 자, 요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요런 데서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 상승을 먹는 거고 여기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5일선을 돌파 후에 눌릴 때 이럴 때 매수하면 좋죠. 또는 5일선, 21선 이렇게 캔들이 몸통을 돌파할 때 이런 데도 돌파를 하죠. 자, 이평선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식으로 하면은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제가 말은 지금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이거를 대입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코인 시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코인 시장은 갭이 없고 이평선 매매하기 정말 좋거든요. 제가 그냥 이거를 차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요건 단순히 이평선을 넘었을 때 매수하고 이평선은 이탈했을 때 매도하고 자, 로스컷은 4% 손실로 잡고서 정배열일 때는 로스컷 적용 안 하고 한 30으로 적었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 매매 결과입니다. 자, 21선 21선 넘으면 매수하고 21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예요. 기간은 여기 업비트가 이제 2017년 거의 말쯤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제 2017년 한 11월서부터 그 결과가 그냥 이평선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 4000% 수익이 나오거든요. 4000%면은 40배입니다. 물론 이제 코인 시장은 여기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40배 이렇게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단순히 다른 전략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21선만 넘었을 때 매수하고 21선 이탈했을 때 매도하고 요 매우 단순한 전략만으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더리움을 해볼게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매매 결과를 보면은 단순히 21선 넘었을 때 매수, 이탈했을 때 매도 했을 때 결과가 15,000%입니다. 수익률이 5년 동안 15,000%.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제가 다른 조건을 다 무시하고 이평선 하나만 보고 매매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흔히 여러분들이 적립식 투자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적립식 투자가 그렇게 썩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트세이빙이라고 해갖고 적립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매일같이 5,000원 저금했을 때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 아까 여기죠. 비트코인 5년 수익률이 136%입니다. 아까 전에 21선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 얼마였죠? 거의 4,000% 됐었죠. 이더리움 매일같이 5,000원 저금했을 때 수익률 5년 수익률이 456%입니다. 아까 전에 21선 이평선 매매했을 때 얼마였죠? 15,000%였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그렇게 정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적립식은 456%, 그리고 이평선 매매는 15,000%. 똑같이 5년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죠. 제가 뭐 이제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장 매매 지금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 매매가 되지 않고 지금 환율이 높아갖고 매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고, 사실 세 번째 이유가 제가 주로 하는 매매법이 이평선 매매법인데, 미국장을 이평선으로 매매한다고 하면은 난이도가 거의 뭐 SS급, 진짜 어렵거든요. 뭐 미국장뿐만 아니라 국장도 그래요. 국장도 그렇고 주식은 갭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코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코인은 이평선을 넘고 이탈하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평선 매매법 이거를 갖고 코인 시장 넘어와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매하면은 아마 상상도 못한 수익률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장 이평선으로 분석했을 때 종종 틀린 경우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변명 같겠지만 이거는 시장의 특성 때문에 이평선으로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이런 부분, 요런 거는 뭐 돌파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애매한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한 게 아닌 것 같아갖고 매수를 안 했더니만 그냥 갭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렇다고 눌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코인 시장 같았으면은 요날 잡지 못해도 이 다음날 양봉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자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냥 갭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봉도 보고 그리고 월봉도 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평선을 볼 때는 무조건 정배열, 역배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정배열은 한마디로 상승 추세란 뜻이에요. 상승 추세에서 매수하라는 얘기고, 거기서 가장 좋은 위치는 단기 이평선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 말은 상승 추세의 하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의 하단에서 매매하라는 거라고. 단순히 정배열에서 매수하라, 역배열에서 매도하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 의미만 알면은 정배열, 역배열 뭐 그렇게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 보고 매수하고 매도하면은 너무 늦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 후에 눌렸다가 다시 지지받을 때, 이때 매수라는 것이 좋다는 거. 매도는 좀 길게 본다면은 아까 데드 크로스 이렇게 났을 때 매도를 해도 되고, 짧게 보면은 그냥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도달하게 되면은 매도하고, 그리고 이런 이평선 매매법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 그때 매매하기가 가장 좋거든요. 자, 이런 데는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비추세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으면은 여기는 비추세 구간이에요. 이런 데서 이평선 매매를 하면은 일단은 구간도 짧은 데다가 손실이 많이 날 수 있어갖고, 차라리 이렇게 추세가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 그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주식과 가상화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꾸준하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